반갑습니다. 원불교 더풀이 원더풀의 진행을 맡은 조건중 교무입니다. 천지는 봄꽃이 만발하고 새학기를 맞아 활기가 가득한데요. 코로나도 한풀 꺾이며 일상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경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또한 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계들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잘 챙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서점을 가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다룬 책들이 베스트셀러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제가 원불교 교무라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책을 읽다 보면 대종경 속의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겹쳐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좋은 책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교전이지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책보다 가까이 하기엔 왠지 모를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더풀을 통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대종경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강의로 한다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지루해 하실 것 같아 앞으로 저와 함께할 공부 메이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원남교당 이주빈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남교당 청년 이주빈입니다. 교무님, 사실 제가 본명이 따로 있는데요. 혹시 제 본명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주빈이 본명인 줄 알았는데 그럼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제 본명은 이재민입니다. 제가 왜 이재민이라는 본명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합니다. 네, 바로 성주의 길도훈 교무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잘 알죠. 네, 길도훈 교무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지어주신 제 본명인데요. 그런데 교무님,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네. 혹시 본명은 왜 가져야 하는 거죠?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본명을 최초에 주신 분은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본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처음 이 세상에 여셨을 때에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라.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겠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모든 제자들께서 네, 기꺼이 저희의 목숨도 이 세상을 위해서라면 다 내어놓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기도가 끝날 즈음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의 원래 이름은 이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새 이름인 본명을 주어서 다시 살리는 바이니 그 본명을 잘 새겨서 이 세상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본명을 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색다른 사실을 또 알고 가게 되네요. 네. 네. 또 그 대종사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 번 태어나요. 한 번은 부모님께 몸을 받아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마음에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명을 받게 되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본명을 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교무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교무님과 같이 공부해 나갈 날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주빈 교우님이 오니까 이 스튜디오도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 시간 동안 공부 메이트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무님, 저 역시 평소 대종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이나 생각들을 교무님과 이제 함께 나누면서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교무님. 네. 이건 조금 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교무님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원불교를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신앙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친구분께서 어머니한테 먼저 원불교를 알려주셨고, 그렇게 아버지와 저도 원불교 교도가 자연스럽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교무님은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이 삶의 끝이라는 게 있을까? 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 그런 의문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원불교 교무가 돼서 공부하면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나는 원불교 교무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깊이 있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아이였던 것 같은데요. 네, 교무님, 오늘 교무님께서 어떻게 원불교를 처음 접하게 됐는지 알고 보니까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저희 사이의 거리도 조금 좁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날인 만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전체적으로 대종경에 대한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교무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들어보실래요? 또 준비한 게 있으세요? 네, 준비한 게 많죠, 제가. 네. 바로 대종경을 알아보는 시간, 대종경 신문 10답입니다. 처음 대종경을 접하는 분들이나 대종경의 뭔지 들어는 봤어도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교무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아까 첫 번째 질문 봐도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네. 엄청난 것을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있을지 한번 들려주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교무님.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종경의 뜻은 뭔가요? 네, 첫 질문부터 너무 좋습니다. 네. 대종경을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대종경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대종경에서 대종은 한자로 큰 대, 그리고 종자는 으뜸종, 또 마루종이라고 하는데요. 즉 가장 크고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 즉 대종사님을 뜻하는 것이 되겠고, 대종경이 그런 뜻을 또 내포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죠. 가장 으뜸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묶은 책이라니 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교무님.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원불교 교전은 정전과 대종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전과 대종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전이라는 책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생전에 감수하신 책이고, 대종경이라고 하는 책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제자들께서 대종사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법문이나 그 행적들을 모아둔 책을 대종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무님,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럼 저희도 정전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전을 공부한 후에 대종경을 공부하는 게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전은 원불교 교리의 기본 강령, 즉 원리를 밝혀놓으신 것이라고 하면 대종경은 그 원리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 또는 그 풀이로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정전을 하나의 교과서라고 친다면 대종경은 자습서,
혹은 문제집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교무님. 저도 생각해보면 대종경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공부할 때 보면 네. 어떤 분들은 교과서를 먼저 보고 네. 그 원리를 다 파악한 후에 또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통해서 그 깊이를 더해가는 분도 있고 그쵸? 어떤 분은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직접적인 신뢰를 먼저 대해보면서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정전과 대종경을 무엇부터 봐야겠다 하는 부담감보다는 네. 무엇이 먼저가 됐든 네. 부담 없이 먼저 이 마음 공부를 시작해보는 과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교무님, 정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고 하면 네. 정전이 세상에 나온 시기는 원기 1년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이후 27년이 지난 원기 28년입니다. 여기서 원기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음, 대각을 이루신 해인 1916년을 원기 1년으로 하는 원불교 기준의 연호인데요. 이렇게 27년 동안 대종사님 머릿속에서 이 깨달음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떠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전해줄 수 있을까 하고 그 27년 동안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한 단어, 한 문장 그것을 27년 동안 채우셨을 그 대종사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네. 정전을 대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정전은 또 대종경과 다르게 대종상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하니까 또 마음에 다르게 와닿는데요.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을 이제 마음속 깊이 새겨야겠다는 결심이 서네요, 교무님. 네. 그런데 교무님, 아까 답변을 해주시는 와중에 대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딱 들었거든요. 네. 혹시 대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재민교우님께서 네.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계셨다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혹시 재민교우는 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대종사님께서 오랜 구도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재민교우의 그 이야기에 조금만 더 이렇게 살을 붙여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에 깨달을 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작은 깨침을 얻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작은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치 네. 이 우주를 모두 관통하고 있는 그런 진리가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대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는다는 건 무엇이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세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처럼 가장 크고 가장 근본되는 의문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 대종사님의 대각이 원불교 탄생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무언가 하나씩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의 퍼즐들이 이제 서서히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교무님.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인과응보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이치와도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대각이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대종사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한 가지는 방금 재민교가 얘기한 것처럼 인과보응의 이치, 또 한 가지는 불생불멸의 이치.
이 두 가지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에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대웅장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그려주신 것이 바로 둥그런 이론상입니다. 이 이론상이 대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의 내용을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교무님,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종경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대종경은 정산종사님, 네. 범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이렇게 선진님들에 의해서 원기 36년 교서편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당시 초기 간행물이었던 우리 교단의 월말통신, 월보, 회보 등에 실려 있던 대웅사님의 수필 법문들을 많이 실었는데요. 이 법문들을 기록해 주셨던 분들이 바로 주산 송도성 종사님, 이공주 종사님, 서대원, 전은광 선지님들이 기록하셨던 내용들을 다 모두 수집해서 편찬 작업을 했습니다. 그 편찬을 한 이유는 대웅사님께서 평시에 교훈하셨던 내용이 법설 자료가 많으면 오히려 읽는 사람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방침에 따라서 내용들을 축약시키고 또 중복되는 것은 정리를 하면서 대종경이 이렇게 편찬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교무님,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네. 월말통신, 월보, 회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뭔가요? 근데 저희는 자주 쓰는 단어인데 또 재민교우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낯선 단어일 수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원불교 기관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명칭이나 특징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첫 기관지였던 것이 바로 월말통신이었는데요. 그 월말통신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신 법문이 한 편 이렇게 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대에 함께 공부하셨던 선진님들께서 쓰셨던 일기, 그 일기와 또 대종사님이나 또는 다른 선진님들께서 그것을 감정해 주셨던 내용이 월말통신에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월말통신을 처음 만들 때에 네. 그때 시절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면 그때는 인터넷도 없죠. 그쵸. 전화도 없죠. 그쵸. 그리고 우편을 보낸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쵸. 그래서 어떠한 소식을 주고받는 데에도 많은 절차와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요. 따라서 지방에 있는 많은 교도님들께서는 총부 익산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대웅사님은 오늘 어떤 일과를 보내셨을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한 이 월말통신에 담아서 그런 소식들을 중앙의 소식들을 지방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이 소식들이 궁금하고 대웅사님의 법문이 듣고 싶고 그쵸. 그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중하게 여겨졌으면 네. 당시에 일요 예외 시간, 당시는 일요 예외는 아니죠. 네. 10일마다 예외를 봤으니까요. 네. 당시의 예외 시간에 이 월말 통신을 다 함께 봉독하는 시간이 식순 안에 있었다고 하니까 우와. 얼마나 이 월말 통신이 기다렸을까 네. 과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교무님 정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나네요. 네. 그 이후에도 월말 통신이 계속 편찬이 되어 왔지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잠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단을 마치고 다시 개관을 할 때에 명칭과 내용을 조금 바꾸었어요. 그게 월말 통신 다음인 월보가 됩니다. 월보로 또 이렇게 저희의 소식들을 전하고 하는 기관지로 그 수행을 해 오다가
당시 일제 시대에 이 내용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네. 잠시 또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해에 소지된 내용들이나 이런 편집 과정들을 다시 일제 총독부에게 허가를 받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을 한 후에 회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간행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작된 회보 또한 1941년 네. 우리 식민 당시에 일본의 언론 탄압 정치에 의해서 폐간이 된 아쉬운 그런 사례가 있죠. 네. 지금의 원불교 잡지인 원광이나 원불교 신문의 전신이 월말통신과 이제 월보, 회보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월말통신이 원불교 신문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고 월보나 회보는 조금 더 풍성한 자료들이 실려 있던 지금의 원광 잡지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다시 우리 대종경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대종경이 다른 성경이나 불경이랑 차이가 되는 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월말통신이나 회보나 월보에 담겨있던 대웅사님께서 당대에 하셨던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그 당시에 바로 수필한 내용 그리고 대웅사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 썼던 일기 이런 소식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한참 수백 년이 흘러서 경전이 결집된 것하고는 굉장한 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대종경과 다른 경전들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네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네요, 교모님. 대종사께서는 후대에 이어질 교리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또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